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네. 받은 이수련 로얄 마스터입니다. 우리 이장 총장님께서 제 소개를 다 해주셨어요. 어.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감하고 가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아니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장 총장님과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한 거 맞죠? 이덕우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 라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우리는 여기 계신 강정욱 총장님 한 스폰서 아래에 있는 아주 가까운 라인입니다. 제 사업 초기 때 우리 또 강정욱 총장님께서 엄청 또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또 제 찌질한 과거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딱 들어왔는데 계속 으악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와 보니까 스폰서의 가장 큰 후원은 결국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저 자리에 계셔 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큰 비전이 되고 또 강의를 잘하는 리더 그리고 성실히 후원해주는 스폰서 밑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들은 정말 복이 많은 나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부장이 생기면 테이블 미팅도 너무너무 하기 힘든 라인이 많고 총장이 되면 은퇴하는 줄 알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폰서는 치명적인 환경은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혜정 총단장님 그 산하에 있는 라인은 사실은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그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강정욱 총장님 그리고 또 저런 애살쟁이 이정 총장님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복인지.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수련 TV로 매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11년 차 됐거든요. 11년 차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과 또 8월에 제가 1년 동안 코로나 동안 썼던 집필했던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애터미를 하면서 들었던 정리했던 생각들과 또 다시 해보라고 하면 다시 하라면 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왜 우리 모두가 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거의 처음 사람이 많잖아요. 전 너무 모르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가씨 때 애터미를 했는데 애터미 하기 전에 제가 러시아에서 8년 유학 생활을 하고 갔다 와서 애터미를 한 거예요. 왜 유학까지 한 아가씨가 애터미를 했냐? 저는 사업 설명회도 많이 얘기했지만 남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이 아니고 좀 다르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니 맞잖아요. 이왕 우리가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옆에도 없고 앞에도 없는 정말 나만의 길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누구가 애탐이라는 생각했는데 가장 저한테 메리트는 애타미는 자유를 주는 직업이다. 저한테 자유라는 건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 마음껏 하고 두 번째는 하기 싫은 일은 나는 안 할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나는 지금 자유롭냐? 비교적 자유롭죠. 비교적 자유롭죠. 그런데 완벽한 자유는 아마 좀 은퇴점까지 가야만 완벽한 자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죠. 개인적인 목표는 어쨌든 3년은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빨리 그 임계점에 가서 정말 완벽하게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책을 쓰면서 나라는 인간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어요. 나라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수련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예전에 어쩌다 어른의 그 프로그램의 스타 강사인 김경희 교수님 아시죠? 심리 전문가. 그분이 그 세바시에선가 어떤 그 사람의 기질 유형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일반적이지 않구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적이냐 남향적이냐 딱 하는데 남향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의 기질이냐 외국인의 기질이냐 제가 딱 외국인의 기질인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그 어떤 학원에 등록해서 책을 쓰는 걸 배웠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제 먼저 자기 소개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 대강청 줬죠. 그러니까 딱 읽어보더니 그 작가가 하는 말이 예술가 기질을 가진 오차원입니다고 하는 거예요. 오차원. 저는 그때 처음 오차원 말이란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라이예요 그랬거든요. 저는 애탐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먼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여러분 자아 위에 상위 자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거죠. 여러분이 뭘 알고 있고 정확히 여러분이 뭘 모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는 것 같은 그 느낌에 머물러 있지 정확하게 여러분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책을 쓰는 작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아, 나는 틀에 갇히는 걸 싫어하는구나.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걸 싫어하는구나.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러면서 제가 일종의 삶에 대한 결론, 또 애터미 사업에 대한 나만의 가치관, 프레임을 더 확고하게 만들면서 일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주인 되고 이 애터미 사업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막 구속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내가 정말 자유로우려면 내 육체와 정신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책임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책임감이 있으십니까? 전 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책임감이 있다 1번. 난 책임감은 잘 모르겠어 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3번은 뭡니까? 이수키 본부장이 5번은 뭐였어요? 나 1번, 1번. 아, 대부분 1번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그 공간에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제가 11년까지 와 보니까 모든 게 다 내 책임이야. 지금 저의 이 모습, 저의 조직, 어, 저의 어떤 실적, 이게 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에타미는 정말 공평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데 결과는 없거든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에타미라는 사업이 정말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 하부에서 생긴 일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내부에서 문제를 발견해야지 발전이 있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그렇고 뭐 저 사람이 그렇고 하면요 여러분이 성장이 안 돼요. 결국은요 모든 내 지금 조직의 실적과 크기와 매출은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때부터 여러분이 성장한 겁니다. 제 몸, 이 쉐이프, 이 실루엣은 내가 먹은 거, 내가 생활 습관에 거의 그대로 100%가 반영된 거예요. 자, 책임감이 영어로 뭐예요? responsibility. response, 반응, ability, 능력이죠. 반응을 하는 능력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내가 뭔가에서 일어난 일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지 않고 뭔가 선택하지 않아서 일어난 책임,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의 그 집무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장한다는 거죠. 제가 줌이든 수련 TV 하면서 이런 말 여러 번 했어요. 제 조직은 애기 엄마들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다 애기 엄마 유유상종 복지가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라인은 특징이요. 제 사라는 해외 라인이 별로 없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 제 입으로 말했어. 또 저는요 거짓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련 라이브 방송 11시 밤 토요 라이브 11시에 그 애타미 효녀 심청이 최진아 국장님 들어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효녀 심청입니다 하는 그 국장님 있죠.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해외 라인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총장님, 수현 총장님, 일본에는 어떤 제품들이 잘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일본에 파트너 없잖아. 여기 우리 박소정 국장 계신데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매번 없다고 하는 것도 너무 쪽팔리니까 비비가 잘 나갑니다. 이렇거든요. 비비 잘 나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이용균 총장님 파트너 어떤 형제라인 국장님이 들어오더니 저한테 러시아에서 리더가 나왔는데 그 리더들 케어를 어떻게 하냐. 저는 러시아에 사업자가 없어요. 그래 물어보는데 또 내가 확 이게 스팀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룹의 리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서 8년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사업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사나. 이건 왜 그럴까요? 결국 제가 러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이대를 덜 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인정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부러우면 부러워해야 되고 잘 되었던 그 사람의 노하우를 익혀서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잘 되는 팀을 보면 쟤는 운이 좋아서 쟤는 이렇게 우리가 평가절하하죠. 그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인스타를 보는데 슬림바디 챌린지 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 올려. 근데 어느 순간 슬림바디 챌린지가 끝났네? 나도 했어. 저도 했어요. 근데 늘 이제 평생 하는 줄 알았죠. 끝났어. 나는 크게 변화가 없었어. 그런데 제 눈에 빼빼들이 저는 55kg인데 50g을 뺐다. 어떤 사람은요. 비포 애프터가 38kg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중학생인가 했어요. 중학생. 38kg를 왜 빼? 그러니까 홀쭉이들은 더 홀쭉에 뺐는데 우리 같은 뚠뚠이들은 다 똑같으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러죠. 쟤는 유전자가 달라. 쟤는 먹어도 살이 안 쪄. 여러분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됐으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책이 나오면 8월하고 9월은 쭉 이제 책 프로모션을 사실은 핑계로 거의 코로나 동안 많이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북한 빼고 인천부터 제주도까지 한번 순회 공연을 해볼 생각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책 프로모션 끝나면 저도 연말에는 어디든 나갈 거예요. 어디든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자가 격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러시아 나갈 거다. 나가야 뭐가 될 것 같아 했더니 제 파트너가 총장님 러시아말 잘 할 줄 알죠? 한데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저번 달 홍영구 인표를 보니까 언어를 못해도 제품이 말해요 하더라고요. 제품 띄고 뛰면 되는 거잖아요. 뛰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여러분의 조직의 모습은 누가 덜 도와줬고 뭐 파트너가 대바리가 나오지 않았고가 아니고 결국 여러분이 드디어를 적게 했고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는 걸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발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에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스폰서가 왜 나는 안 도와줄까? 쟤는 더 도와주네. 그런데 스폰서가 우리한테 멘토잖아요, 스승님. 돌아가신 이영권 박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멘토는 롯데타워 100층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스폰서가 돼보니까 다 보여요. 위에서 다 보여요. 사람 안 붙여줘요? 왜 안 붙여줘요? 여러분, 붙여줘봤자 관리를 못하는데 왜 붙여주겠어요? 붙여줬는데 맨날 쌓아요. 어떻게 붙여주겠어요? 결국 인간응보, 한해도 스스로 돕는다는 걸 아셔야 여러분이 발전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절대로 특히 애텀에서 나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요. 남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도움은 꼭 스폰서의 도움뿐 아니라 파트너의 도움 그리고 소비자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해요. 혼자는 성공이 힘듭니다.
애터미가 주도적인 사업이 아니냐. 주도적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빨리 성공한다는 겁니다. 성공의 방정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두 줄 바이블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나보다 뛰어난 자를 찾아가서 선쇼 후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자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안 통해요. 여러분, 가수 박진영이 비를 키울 때 쟤는 꼭 성공시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를 성공시키려니까 뭐라도 해야겠다고 싶으니까 뭐를 할 게 없어.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 이해되거든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더 도와주고 싶은 파트너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파트너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파트너도 스폰서를 기쁘게 해야 돼요. 저도 사나의 파트너가 맞지만 늘 만나면 대실적, 소실적 관계없이 늘 나를 기쁘게 하는 비타민 같은 파트너가 있어. 사람인지라 그런 파트너를 더 만나고 싶어요. 스폰서도. 그런데 솔직히 형제 라인 줌에서 말합니다. 전화만 오면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파트너가 있어. 안 받고 싶은 그런 파트너가 있어요. 왜?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니까. 저는 제가 쓰러지기 전에 어떤 스폰서가 저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수련이만큼은 꼭 성공시킨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그 스폰서가 안타까우니까 그 마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폰서가 여러분을 돕네 안 돕네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정말 도울 만한 그런 파트너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죠. 최산성이라는 게 있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저는 다 돕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니까. 저는 어떤 사람 도와요? 첫 번째, 인성이 좋은 사람. 그러면 총장님,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돕습니까? 11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성이 안 좋은 사람 다 그만뒀어요. 제 옆에 인성이 안 좋아서 아무도 다 떠났어. 애터미는 안 착하면 못 견디나 봐. 두 번째는 그룹의 리더를 돕겠어요. 하나를 주면 쏠랑 자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많이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돕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나누는 사람을 돕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처럼 함께 희생하는 사람을 돕는 게 더 비즈니스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나를 도와줄 스폰서 없다. 여러분이 직접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 나는 바로 직스폰서가 없어요. 여러분 직스폰서는요. 도찐이 개찐입니다. 여러분과 사실 크게 없어요. 그 도찐이 개찐이 본인도 힘든 그 스폰서를 들들 볶지 말고 들들 볶는 순간 안드로 매달려 갑니다. 좀 업라인으로 올라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키 주제가 되겠다. 여러분의 야망을 업라인에 보여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근데 그분들이 바쁘지 않을까요? 바쁘실까봐 배려해서요. 여러분 토끼는요 사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토끼인데 무슨 사자를 배려합니까? 엊그젠가 이혜정 총단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터미에서 not success but service. 그런데 사실은 도와줄 힘이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사자가 될 때까지는 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룹의 리더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이 좀 손을 드세요. 스폰서가 좀 이런 거를 좀 시키려고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우리는요. 여기서도 오늘 이수연 총장님 강의 듣고 한번 스피치 해볼 뻔 하면서 전부 다 눈을 피합니다. 시키지 마라. 좀 주도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에타민은 진짜 저절로 팔려 나가는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팔려 나가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의존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책임감 얘기고. 두 번째, 내 정신과 내 육체의 주인 되면은 자유롭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노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프레임 여러분의만의 어떤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품은 거의 다 평준화가 됐어. 다 좋은 걸 다 싸게 팔아요. 그리고 엊그제 이혜정 총단장이 말씀하신 건데 이미 애터미 안에서도 포화가 돼 있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싸고 좋다고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터미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리더가 너무 많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글로벌까지 너무 많습니다. 시작도 안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최고가 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차별화? 여러분만의 인간적인 매력을 풍겨야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여러분만의 철학이 있어야 상대를 설득해낸다는 겁니다. 제품만 해도요. 특징 중심이 아닌 혜택 중심으로 얘기를 바꿔야 돼요. 특징은 에탄올 해물 같으면 단기 천공 득작약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해모임을 먹어서 어디에 좋다라는 걸 얘기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일단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구점을 찾는 거예요. 감성의 터치를 하는 거예요. 어, 사모님 저도요 겁쟁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병원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해물 먹어서 병원을 안 가게 됐어요. 그런 혜택 중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리더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애터미 어떻게 하면 됩니까? Just do it. 그냥 닥치고 뛰어.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냥 닥치고 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닥치고 뛰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애터미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just do it은 맞지만 여러분이 그 이전에 애터미가 어떤 일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지식을 줄줄줄 말할 만큼 정확하게 알고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파는 사업인지 초대 사업인지 헷갈리고 본인이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하려면 먼저 애터미에 대한 해당 지식, 제품이나 보상 플랜을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3년만 하면 누구나 다 잘해 이 해당 지식은.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 여러분의 정신을 동염해야 돼요. 멘탈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애터미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 특히 중산층의 여러분이 설득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나는 애터미를 만약에 파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늘 내가 부탁을 하게 돼 있어. 또 팔고 또 팔아야 되잖아요. 저는요. 나는 컨설턴트다. 남을 도와준다. 내가 헬퍼다. 내가 코치라고 내가 아이덴티티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돕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쉬워요. 왜? 인류의 모든 사람은 돈과 질병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돈과 질병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응. 결국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세 번째 프레임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뭐 설득하고 말고가 없어.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해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모님,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맞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별로 100만 원이 뿔수록 행복 지수가 더 뛰더라고요. 근데요, 미국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연간 8,200만 원 소득이 되면 그 이상 정비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모님도 행복한 삶 꿈꾸시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버드대 통계에 따르면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대요. 관계가 좋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잘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이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줄줄줄 여러분이 남 앞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몇 문장이
아주 어려운 심오한 철학을 공부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이 몇 문장을 다다들 외우세요. 그래서 회장님이 뭐라고? 애터미는 생각대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애터미 제품에 대한 특징만 외워서 강사처럼 얘기하는 건 요즘에는 큰 재미 못 봅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알고 꿈 터치를 해서 그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식이 확고해야만 여러분이 저스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따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오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된 자한테 기회는 오는데 찌끄러기 기회만 옵니다. 발 빠는 사람 다 따먹어.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되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손을 흔들어서 들이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총장님, 그런데 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애터미는요. 찾는 사람을 찾는 사업이에요.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에요. 안에 없어? 계보도에 없어. 그러면요. 더 이상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찾아와야 돼요. 밖에서 찾아내고 그때부터는 확률 게임. 누가 패를 많이 뒤집는가의 게임이잖아요. 밖에 가서 찾는데 자꾸 패를 뒤집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동전을 던져서 10번 더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준다 얘기해요. 도전해 볼 분. 근데 10번 다 안 나오면 저한테 100만 원을 도로 줘야 돼요. 나는 도전해 볼 분. 별로 없죠? 리스크가 크니까. 박정미 샤로님 이제 했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내가 100만 원 따는 날인데. 그럼 이런 단서를 띄어요. 10번 던져서 이제 10번 나오면 100만 원을 주는데 그 던진 횟수를 무한정으로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조건을 걸어요. 그럼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한 거예요. 결국 에타민요. 무한단계 무한도적이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저는 여러분은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제 사업의 어떤 제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제가 깨달은 건 나의 내면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 헨리 포드가 한 말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만의 어떤 사업가 인생에 대한 공식이 있으면 주저할 필요 없이 막바로 just do it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일은 직접 대면하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네트를 짜는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수입이 적어도 허접해도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정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면 여러분이 상대를 홀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성년 박사님 강의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매력 자본이 있어야 돼요. 매력의 그 매자가 뭐예요? 도깨비 매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만의 어떤 인간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터미는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얄미울 수 있지만 사실은 돈 벌기 쉬운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인맥 한 명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 아시죠? 저는 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 사모님 1번에 달려 있었어요. 오른쪽 1번. 오른쪽 1번이라는 것은 사모님 외에는 직 스폰서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빨리 못 되고 힘들어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애터미가 너무 좋은 도구인데 너무 쉽게 한 방을 원하고 그 설렁설렁 얼렁뚱땅 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3년 넘게 했어요. 제대로 설명을 아무도 못해요. 그거요. 하루 반나절만 공부하고 달달달 외우면 설명하는 거잖아. 늘 스폰서가 회사가 다 해주니까 한 번도 내가 사업 설명 안 해본 겁니다.
여러분 발전을 하려면 쇼더 플랜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고수가 되면 쉬워요. 내가 치킨집 사장님인데 내가 치킨을 못 튀긴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최고로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 꼭 최고가 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남보다 노력을 한 발자국만 더 하면 남보다 평범한 일을 조금 비범하게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노력형 천재입니다. 제가 끼가 많지만 엄청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노력을 안 하는데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오래 못 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로부터 IQ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공부하니까 성적이 나와. 맨날 조금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복잡한 그 연산을 주면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조금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는 그런 비범한 노력을 평범한 노력을 좀 비범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좋겠다. 에브라임 링컨이 한 말입니다.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을 준다면 나는 6시간 동안 도끼날을 가는 데 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당 지식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이 되고 밖으로 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 안으로 매달려 가고 거절 좀 받으면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서 폐업해버리잖아요. 성공자와 실패자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죠. 그중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성공자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가야 될 길이 바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제를 못합니다. 원하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을 뺏기면 점점 커집니다. 기분 안 상해야지, 잊어야지 절대로 못 잊습니다. 스트레스는 이겨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확 덮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간다. 나는 무조건 간다. 소파의 생각만 한다. 그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극복해야지 극복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열받아요? 진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용서 안 돼. 여러분의 사랑하는 새끼 생각을 확 덮어야만 여러분이 극복된다는 거죠. 증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머리로 파란 코끼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파란 코끼리. 이제 지우세요. 안 지워집니다. 이게 뇌의 가소성이에요. 뇌라는 건 생각하는 건 계속 발달되고 생각을 안 하는 건요 자꾸 줄어듭니다. 이게 사람의 무의식이에요. 사람의 뇌에 90%가 잠재의식 무의식이고요. 10%가 의식의 영역, 90%가 상상력의 영역이고 10%가 논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논리에만 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까요? 이 무의식 상상력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발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상상력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 스포서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는 게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다이어트 똑같아요. 치킨 안 먹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치킨을 뜯고 있어요. 치킨 안 먹어야지 소용없어. 진짜 내가 되고 싶은 그 그림 오일을 붙이고 맨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내가 많이 알고 발달되었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사람에 대한 심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결국 살아남으려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극한 스트레스 이겨내려고 공부하고 나름의 스승을 찾아다니고 깨지고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 스폰서를 탓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신의 주인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애텀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는 정말 좋은 도구니까. 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연봉 2억 클럽에 들어갔어요.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아가씨 때 영업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명, 내 지인 한 명 가입해서 어떻게 연봉 2억까지 갔는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요. 시간이 많아서요. 시간이 많아서. 확실히 여러분보다 또 가정주부가 아니니까 애터미에 올인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영업을 안 해봤어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업을 해본 사람이 더 빨라요. 그런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 단점은 조금만 이빨 깔아서 말빨로 팔리니까 배우질 않아. 본인이 세미나에 안 앉아있어. 여러분, 영업을 잘하는 건 아주 득이지만 독이 됩니다. 보세요. 막 불쇼하고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딱 팔아. 내가 안 가면 매출이 안 올라와요. 세미나 안 앉히니까. 이 일은요. 자발적인 판매 조직이 아니고 자발적인 구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방판과 달라요. 자발적인 구매 조직은 무조건 세미나에 앉혀 놓아야만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성공한 또 외부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인맥이 없어서 성공한 것 같아요. 이건 또 왜 그러냐. 인맥이 많은 사람은요. 조금 해보고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조금 해보고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저는 다른 사람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고 막 열 받아도 100번을 만나는 거예요. 100번을. 다른 사람 만난 사람들 계속 한 사람을 거의 막 100번 막 만나니까 그 사람도 결국 사업자가 되더라. 결국 애터미는요. 잘 팔고 내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고 집중하는 시간 들여서 물건을 통해서 세미나에 많이 앉혀 놓은 사람이 가장 1등으로 졸업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또 제가 성공한 두 번째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맥도 없고 영업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에 좀 최적화된 사람이라 생각돼요. 왜냐면 저는 성공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졌거든요. 열정과 꾸준함입니다. 보통 열정 있는 사람이 꾸준하게 못해요. 근데 저는 원래 기질이 열정도 있는데 꾸준히 한 가지를 꾸준히 해요. 자, 열정이 영어로 enthusiasm이죠. 그런데 이게 그 원어로는 인간, 하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총장님, 저는 열정적이지 않아서요. 보통 사람은 다 열정이 없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열정 있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부터 열정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은사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시끄럽고 뜨거웠고 끝까지 시끄럽고 뜨겁습니다. 저는 강의도 안 열정적으로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누군든 멋스럽게 우아하게 강의 안 하고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열정이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신 안에 있는 막 불광불급이야 미쳐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한단계 무한주직은 굳이 열정이 없어도 성실하면 무조건 내 밑에 뜨거운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열정도 잘 안 식지만 이것도 꾸준히 할 줄 알아. 이것도 제 기질이야. 저는 미용실도 한 군데만 가. 마트도 한 군데만 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일일이 설명하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머리 들이밀으면 알아서 해주는 데 있죠. 한숨 자고 나면 알아서 해주는데 전 내일도요. 뭐 내일 하는 그 언니 샵 언니가 맨날 사진 나한테 보여줘요. 고객님 이걸 해줄까요? 저걸 해줄까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요. 맨날 아무거나. 메뉴 뭐 먹을래? 아무거나. 저는 항상 뭐든지 아무거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들 다 써버리니까. 꾸준히 합니다. 제가 수련 팁이 이제 코로나로 멘붕돼서 그때 처음 화요일 그때 매일 했어. 매일. 대단하죠. 매일 10시에 할 때 사람들이 다 생각했대요. 아이고 저거 오래 못할 거. 1년 반 넘게 하고 있잖아.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를 꾸준히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타민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최고가 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이 평범한 일을 좀 비범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꾸준히 하면 누구나 성공자까지는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11년 동안 한 번도 슬럼프는 없었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 슬럼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1번, 없었다 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많이들 아시네요. 저는 슬럼프 없었어요. 여러분, 슬럼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에요. 박명단장님 한 번도 없었댔죠. 굿모닝 애터미 들어보니까 방우아 총장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 슬럼프는요. 극한 스트레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또 우리가 뻑하면 트라우마다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전쟁 중에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눈앞에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받는 충격과 똑같은 게 트라우마예요. 함부로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어떡할래요? 학회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목표를 도달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결론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몸의 병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스트레스네 트라우마네라고 여러분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머리로 이미 힘드네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인간 해낼 수 없는 기질입니다. 여러분 이건 힘들다 하는 순간 그 일은 절대로 못 해내요. 할 수 있어. 쉽다고 해도 어려운데 힘들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절대로 못 해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 제품 그리고 시스템, 이 문화, 스폰서를 좋아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제품을 좋아하고 이 사업 자체를 좋아하면 좋은 거예요. 남을 설득시키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설득하고 여러분이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을 먼저 설득해야 돼요. 저는 좋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 분 이 방에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정 총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없는 말을 못하거든요. 좋아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 사람은요.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다른 일. 좋아하지도 않는 제품을 절대로 못 판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라인에서 박세니 마인드 코치를 불러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박세니 마인드 코치는 이제 다단계를 안 하잖아요. 그분 제3자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 사무실 바로 위층에 포라이프라는 다단계 회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박세니 마인드 코치의 눈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좀 좋아 안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그 박세니 코치가 촌철살인 딱 던지는 한 말이 저분들은 팔지 못하고 팔아주기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중에서도 여러분이 팔러 왔는데 결국 여러분이 팔아주는 역할만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내가 행복 전달자인데 내가 안 행복해. 우리가 누구를 성공하고 누구를 설득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설득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행복을 설득해야 되고 여러분이 진짜로 제품과 여러분의 스폰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저는 좋아는 하는데 적성에 안 맞아요. 여러분 적성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터미 일하는데 내향적인 사람이 잘할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잘할까요? 나는 내성적인 사람 1번, 외향적인 사람 2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4, 2, 1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답은 5번입니다. 들이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성적, 외향적 아무 상관없어. 확신으로 들이대서 나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해모임을 먹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암 환자인데 나았어. 이걸 봤어. 이걸 겪은 내 친구가 암에 걸렸대. 그럼 어떡해요? 거품 물고 야 너 큰일 나 어떡하라고 하면서 권하는 거잖아요. 적성이 아니고 여러분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요? 여러분 좋아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안 해요. 좋아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건 그거는 완전히 말이 안 돼요. 그건 빠가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좋아하는데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말입니다.
그냥 슬렁슬렁 하다가 한 명 되겠지 그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자가 된 일을 만난 계기가 60% 이상이 우연히 만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었더라고 합니다. 작은 것에 성실하다 보니까 되었지. 처음부터 이건 되겠네. 저는 비전을 못 봤는데요. 저는 그만큼 열정이 없는데요. 보통 사람은 다 열정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면서 더 잘하게 됐더라. 어떤 소년이 중학교 때 가세가 기울면서 학교를 못 가겠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우편 배달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나는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편 배달부가 돼야지. 그랬던 소년이 커서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호텔에서 했어요. 근데 선배들이 확 와서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선배가 다른 후배들에게 변기를 닦는 걸 시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를 이렇게 닦아야 돼 하더니 호텔에서 딱 닦더니 그 변기에 물을 딱 떠더니 마시더래요.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보고 너무 멋지다. 나도 정말 저렇게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이 전 세계 그 많은 그 호텔, 힐튼 호텔의 회장인 콘레드 힐튼이 된 겁니다. 거창한 일을 만나서 거창하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이 인간관계 사업이다, 인간관계 사업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인간관계가 쉬워요, 어때요? 어려워요? 나는 쉽다. 나는 어렵다. 한번 볼게요. 3, 2, 1. 5번도 들었네요. 5번도. 여러분 사람은 칭찬을 좋아해요? 지적을 좋아해요? 아시네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지적해요?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 좋아해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 좋아합니다. 답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들을 향한 가장 인생의 최강 공식, 피그말리온 효과. 상대에 대한 나의 기대심이 그 사람에게 투과된다는 거죠. 잘했어. 정말 훌륭해 하면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스티그마 효과.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투영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을 못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적용만 하면 인간관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칭찬해주고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냥 손해 보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로열 마스터잖아요. 크라운, 임펠까지 2단계가 나왔는데 이 7번 직급 중에서 5번을요. 아는 분은 아는데 다 저 혼자 간 거예요. 저 혼자. 성격이 그래요. 그냥 저는 그냥 막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5번을 혼자 가면서 어렵게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도전은 완전 도사야. 쉬워. 나한테 쉬워.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목표는 100% 무조건 이뤄. 그리고 내가 가겠다는 그 시기를 늦춘 적도 없어. 왜 그럴까요? 제가 해봤더니 저는 이 목표에 대한 거리 감각이 좀 남다르게 뛰어난 것 같아요. 될 만한 거를 목표를 잡더라. 제 데이터가 있잖아. 될 만한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헛된 소망이 목표야. 지금 보름에 100대100 하면서 연말에 오토 팀장이 목표라 써. 안 될 거를 목표로 써 있잖아요. 난 될 만한 거를 목표로 세우더라. 자, 절대 목표 얘기를 할게요. 절대 목표. 공항에 가면 ETA, 도착 예정 시간이 적혀져 있죠. 도착 예정 시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안 뜨지만 예전에는 하루에 수백 항씩 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항로가 거의 대부분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맞죠? 어떻게 제 시간에 도착할까요? 기후 변화도 있고 그리고 기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이 수백 개의 그 항로들이 거의 다 제 시간에 도착해요. 기장들이 무조건 이 시간까지 와야겠다는 절대 목표를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될 만한 것을 세워놓고 절대 목표를 세우고는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엄청난 노력만 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총장님 그런데요. 직급을 도출하려는데 파트너가 직급을 잘 안 가려고 해요. 파트너가 왜 직급을 안 가요? 가는 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직급은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거 게임이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목표가 있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럼 꼭 이때 이런 생각 들어요. 나도 목표지만 지도 목표잖아요. 지는 지 목표고 그냥 난 내 목표잖아요. 손해를 볼 생각하면요. 너무 쉬워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목표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거죠. 혹시 이 방에도 올 연말까지 꼭 오토핀을 내가 받겠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서럽게. 오토핀이 아니니까 이제 이혜정 촌단장님 그 사업자 라인 그 촌철살인 그 강의도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나는 올해까지 꼭 오토핀 따겠다고 이제 목표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저 찍으세요. 이혜정 총장님. 있네요. 자, 올해 말까지 목표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 7월 상반기, 8월 하반기, 9월 상반기, 10월 상반기 구체적인 달을 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말까지 목표는 다 놓고 당장은 아니야. 연말로 미뤄, 연말로 미뤄.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목표면 보윤사회전에서 내가 몇 번 남았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 정확하게 하고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표 달성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조직을 빨리 키우는 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 혹시 조직을 빨리 키우고 싶으세요? 빨리 키우고 싶으세요? 어쩌을까? 빨리 키우는 법은 없습니다. 빠르고 쉬운 법은 없어. 빠르고 쉬운 방법은 없어요. 결국 확률 게임인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찾으면 빠르고 쉬운 거거든요. 좋은 것을 준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거절에 또 안 자유로워. 거절에 안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상관없거든요. 보세요. 내가 좋은 것을 줘.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지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동창들과 회식을 오랜만에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기분이 좋아. 이제 기마이를 쓰는 거야. 야, 내가 대리비 줄게. 너는 집이 어디야? 나는 의정부. 그래? 너는 3만 원. 너는 집이 어디야? 나는 강남. 너는 뭐 5만 원. 이렇게 주는 거야. 너는 어디야? 나는 청주. 너는 7만 원 줬어. 나는 돈 필요 없어. 그럼 여러분이 열 받을까요? 이 자식아 어떻게 나를 거절을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좋은 걸 주면 전혀 열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거리를 걸어가는데 내가 애터미 가방을 크게 흔들면서 나 예쁘지 예쁘지 애터미 쓰면 예뻐 가는데 꼭 꼬마 유치원생이 아줌마 아줌마 안 예쁘거든요 했어. 그럼 여러분이 장마 장마 이렇게 할 거예요. 걔는 유치원생이잖아. 알고 귀엽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걸 준다는 마음으로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100% 여러분이 이미 머리로 만들어낸 공상화된 경험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데 왜 거절받을까요? 이미 거절받을 걸 상상을 하고 가는데 클로징 하는 걸 상상을 하고 내 눈에 보고가 되는데 이미 거절받을 걸 상상을 하고 하니까 거절받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 개의 63 빌딩이 있어. 꼭대기층에 이렇게 판넬을 깔아요. 판넬. 한 1m밖에 안 돼. 1m밖에 안 돼도 걸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예사로 못 걸죠. 좋아요. 공기가 안 통하는 유리막을 씌웠어. 자, 1m 판넬을 걸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걸어야 될 정상이에요? 걸을 수 있잖아요. 공기를 딱 차단했으면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걸어. 왜? 이미 떨어질 걸 내가 상상을 해버리니까. 그게 여러분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미 거절받는 것을 내가 머리로 그리기 때문에 거절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내가 좋은 걸 주고 그 사람이 고마워한다는 그 모습을 머리로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해야 거절을 더 많이 극복한다는 거죠. 자, 빠르게 가는 방법은 없는데 회장님이 이미 강의에 이미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강의 얘기가 나왔지만 검증되지 않는 강의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성공자, 실전 증명한 사람의 강의만 들으세요. 왜냐면 시청각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깊게 파묻히거든요. 저는 참 사람들이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이 애터미가 오토 판매사가 빨리 안 되는 법이라는 강의를 올렸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에이전트야, 에이전트. 더 웃긴 건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려요. 맞아요, 맞아요 막 달려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이단은 이단 편이야. 약한 사람은 늘 약한 사람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절의 자유를 내는데 이건 얘기할게요. 회장님 하신 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사업자로, 회장님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했다면 우리는 두 줄 바이너리잖아요. 처음부터 둘둘 오토 팀장 구도로 뛰겠다고 결론을 이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사업자 마케팅이에요,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소비자가 있어야 생존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나와야 속도가 붙죠. 7월인지 8월인지 APB 나온 데 있죠.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자, 보세요. 플랫폼인데 아이디만 있으면 플랫폼 소유자인데 나만 써. 그게 무슨 플랫폼 소유주예요. 나도 쓰지만 내 쇼핑몰에서 쇼핑하라고 하는 부업가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고객을 만들고 제품을 얘기하고 하는 걸 전문용어로 후원이라고 해요. 후원을 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내가 A를 후원해. A가 B를 후원하도록 나는 A를 교육을 해야 되고 여기서 끝나면 인쇄소득 안 돼. 한 바퀴를 더 돌려서 A가 B를 후원하고 또 B가 C를 또 후원하도록 내가 또 A한테 교육을 하는 걸 또 복제를 시켜야 돼요. 이게 돈 페일러가 쓴 쇼도 플랜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자발적인 구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세미나, 초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끝이 마지막 우리의 일은 결론이 복제죠. 복제는요. 내가 원판이 되는 게 복제입니다. 내가 알았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파트너가 했으면 하는 거 나부터 하면 된다. 월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총장님 파트너들이 근데 안 따라와요. 영향력 말인데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안 따라와요. 누구를 책망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파트너가 너무 똑똑해요. 요즘은 파트너가 스폰서를 뭐 테스트 해보고 골라서 간다나 어쩐다나 파트너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돈이 안 되는데도 여러분 밑에 붙어있을 파트너 없고요. 인격적인 존중을 안 받는데 살아남을 그런 파트너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와보니까 애터미에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경험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수련팁을 갖고 제 파트너가 처음으로 직후에 갔었거든요. 저는 처음 당했던 그런 일이에요. 또 정신의 고갈이 왔을 때 박사님 마인드 코치를 찾아갔어요. 코로나 멘붕일 때 우리는 이제 해외 팀이 없으니까 다른 팀은 막 해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뭐든지 해보세요. 러닝 바이 두잉 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죠.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일기를 쓰면 내 마음을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힘들다면 늘 힘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타미를 사명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 아이덴티티, 그 남을 도와준다. 그래서 제 인스타에도 네트워크 엔터테이너, 그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제가 만든 아이덴티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쓰러졌는데 쓰러지는 그날 우리 집은 아무도 없는 집이었어요. 원래 송장이 돼야 돼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날 하필 태어나 처음으로 일일 가사 도우미를 제가 부른 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6번 수술하고 엄청 고생하고 딱 나왔는데 엄마가 막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나는 애터미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쓰러졌던 그 기억을 되새겨 보니까 제가 결정 내린 겁니다. '아, 이 모든 일은 내 인생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구나.' 그냥 제가 그걸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와서 "수련아,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일이었다."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지치지 않고 기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도구 에타민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의 주인만 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에타민을 기쁘게 해내시기 원하면서 저희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